네, 안녕하세요. 저는 튜닝포인트의 심리치료사 박소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조현병 당사자분들이랑 함께 심리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심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뭔가 미술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기정신증이라고 불리는 조현병의 약간 초기 단계 같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상담하는 일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문화적 도구들을 많이 이용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아까 얘기 드린 미술이라던가 책, 아니면 음악, 그리고 다양한 활동, 춤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도 이분들 정서를 좀 만지는 치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받기만 하는 사실 그런 치료가 아니라 좀 함께 해볼 수 있는 치료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서 뭔가 미술 전시회를 함께 연다거나 아니면 책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배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교구 같은 것을 만들고 저희가 직접 해보는 시범도 해보면서 다른 분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또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같이 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현병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둔마감이라는 게 있어요. 정서적 둔마감은 이분들의 정서감이 점점 메말라지는 느낌을 주는 증상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전처럼 기쁨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고 아프기 전처럼 슬픔의 감정도 느끼기가 어려워요. 점점 정서적으로 메말라지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문화예술이라는 도구로 이 정서감을 터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춤을 추거나 미술이라는 걸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거나 또 책의 인물에게 공감해 보기도 하고 또 그 책의 주인공이 돼서 글을 써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이분들의 정서감을 다시 깨우고 또 음성 증상인 이렇게 무공감, 또 정서적인 둔마감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직접 해보면서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본인들이 예술가로서 삶을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담자로서 제가 조현병 청년들, 조현병 당사자분들을 만나게 된 건 정말 큰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분들에게 얻는 영감이나 아이디어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시는 영감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교구나 문화 활동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을 최대한 잘 발현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자로서 오히려 제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거나 그리고 제가 공감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교구를 만들고 다른 분들도 이분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자로서 일을 하면서 조현병 당사자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교구나 전시회 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실은 아무래도 예술가는 아니고 상담사라는 치료사라는 이제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정말 예술가와 가까운 일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예술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저도 뭔가 장을 마련해야 하고 또 저도 뭔가 교구라든지 미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기도 해야 되는 일이라서 충분히 예술가로서의 느낌도 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사실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거를 담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증상을 담을 때도 부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어떤 부분을 특히 중심을 해서 담아내야 할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을 향한 편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담아내서 이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리고 내가 이분들을 만나고 참 많이 변화되고 또 많이 깨달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보다 만들기 전의 고민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담아내야 할지 그 선택하는 과정이 더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들 중 하나가 정말 놀라운 오감의 섬세함을 가졌다. 그리고 너무너무 예술성이 풍부하다라는 인상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 이분들의 아주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따라갈 수 없는 창의성과 예술성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사회에서 마치 도깨비처럼 살인마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술성과 또 그 섬세한 마음, 또 그 순수함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게 첫 전시회를 열었던 계기였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그 놀라운 신앙심과 또 그거와 연결된 예술성이 제 마음을 되게 많이 변화시키고 위로를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강점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또 만져줄 수 있는 파워풀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사실 조현병의 급성기라면 조현병의 증상인 환청이나 환시, 뭔가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아니면 자꾸만 그걸로 인해서 망상이 생기는 양성 증상, 너무 심하다면 스스로 자가 진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변인들이 알아차리고 병원을 보낸다거나 뭔가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고 어딘가를 권유하는 그런 사실 루트로 병원에 가게 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급성기 증상이 심할 때는 자가 검진은 조금 어렵고요. 다만 조기정신증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약간의 대인기피나 우울처럼 가볍게 시작되는 것이 이 조기정신증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이때는 조현병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가벼운 정신증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자가 테스트 검진이 가능한 때인 거죠.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때를 잘 보시면 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주변에 저 사람 조현병 아니야? 라는 이 질문이나 이 궁금증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강의를 하고 아이들을 만나는데요. 저 친구 조현병 같은데? 라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몇 가지 증상들이 조금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뭔가 망상. 이상한 망상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듣는 느낌. 분명히 이런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거나 뭔가를 본다거나 하는 걸 주변에서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이분이 약간 조현병 같이 뭔가 안 보이는 걸 보고 뭔가 소리를 듣고 망상을 겪는다면 조현병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때에는 사실 정확한 증상을 좀 들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조현병이라는 판단보다는 이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현병은 일단 급성기 증상이 시작됐다면 약물 치료가 시급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증상이 올라올 정도로 이제 많이 나타난 경우라면 약물 치료를 먼저 권해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조현병은 이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좀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양성 증상이라는 거는 이제 플러스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얻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는 거, 환청이 되겠죠.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 환시가 되겠죠. 그리고 전에 없었던 망상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날 해칠 것 같은데 라는 새로운 망상들이 붙는 것을 양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음성 증상은 뭔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앞서 설명드렸던 정서적인 둔마감, 내가 느낄 수 있는 정서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기쁨도 슬픔도 점점 이전처럼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음성 증상이라고 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양성 증상은 약물로 주로 치료를 합니다. 환청이나 환시, 망상 같은 경우는요, 약물을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세요. 그래서 양성 증상은 약물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급성기 때는 양성 증상이 막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약물을 먼저 제안해 드리고요. 음성 증상 같은 경우는 약물을 먹는다고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뭔가 무공감이라던가 무기력, 그리고 정서적인 둔마감이 약물을 먹어서 좋아지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심리치료나 상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집단 상담이나 상담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약물과 이런 상담, 심리치료가 병행될 때 가장 큰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뵈면서 이런 게 나타나면 많이 좋아지고 계신다 라고 딱 저도 인지를 하거든요. 일단은 환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내가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예전보다 불안함이나 이 환청, 환시, 망상의 정도도 굉장히 볼륨이 작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환청이 엄청나게 크게 많은 소리로 들렸다면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점점 줄어든다면 약이 잘 들고 있구나. 지금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마음의 신호가 있어요. 바로 좋아하는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나 예전에 탕후루 좋아했는데 나 예전에 뭐 닭갈비 좋아했는데 뭐 김밥 좋아했는데 이걸 잊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점점 병이 좋아지다 보면요, 그 먹고 싶었던 게 생각이 나고요, 옛날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희 똑같아요. 점점 나만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된다면 나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병 당사자분들이 저희랑 정말 똑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조현병 당사자분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미 회사의 팀장님도 계시고요,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냥 교회 저희 청년부에 조현병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그냥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병명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의 일상에서, 사회에서 저희 사실은 흔하게 만나고 어쩌면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 어쩌면 내 옆에 그 사람도 조현병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이분들 그냥 내가 사회에서 마주하는 분들이랑 너무 같은데? 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의 첫 오해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들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물론 귀하고 소중한 마음이지만 사실은 이미 내 곁에 있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방법은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대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물론 먼저 오픈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르지 않고 누구라도 이 질환에 걸릴 수 있다. 특별한 병이나 뭔가가 이상해서 걸리는 병이라기보다 이분들이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친해지는데 빠르고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상담의 힘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면밀한 이야기까지 다 깊이 매 시간 들을 순 없어도 이분들이 그냥 그 존재하는 시간만으로도 이분들이 힐링을 얻거든요. 나만 힘든 게 아니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네 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확장자들이 있구나 라는 것만으로 소진이 예방되고 힘이 되거든요. 이분들도 똑같아요. 뭔가 나만 이 고통을 겪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 병의 증상이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릴 때 깊은 해소감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위로를 받는데요. 저도 그 시간이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그룹이라는 만남을 통해서 어찌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동질감, 또 이렇게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을 느끼면서 회복해가고 계십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쉬운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도 당연히 계시지만 이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남들은 이분들을 되게 무섭게만 느끼고 멀리하고 싶은 존재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을 가까이 하면서 제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이분들을 만나 뵈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저도 뵙고 또 이분들 안에서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이곳에서 계속 성장하고 배우지 않으면 저도 떠났겠죠.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또 귀한 가치들을 배워요. 이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전 이분들을 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이라는 소망을 품게 해주는 사람들이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해주는 귀한 원동력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분들이 아주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그 안에서 계속 뵙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도 너무 많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있어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튜닝 포인트의 주된 모토자 목표가 뭐냐면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참 상처 많이 받았고 상처 입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야말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아주 잘 조율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회복된다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미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상처 입은 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이 세상을 밝히고 본인들의 아름다운 고유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큰 저희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PK라고 흔히 이렇게 불리는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처음부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목회를 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시고 목회를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집안에서 어머니만 저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돼가지고 되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뭐 이렇게 빚으로 어머님도 힘들게 일을 하시고 저도 그런 걸 보고 자라면서 아 진짜 이 생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돈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이렇게 내재화시켰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새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돈도 잘 벌고 싶고 뭔가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어서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랬던 이름이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변화를 맞이한 거죠.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룸에서 예이룸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렇게 모아놨던 알맹이들을 다 이렇게 부수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다 실패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15살 때 하나님께 받았던 소명도 꿈의 장례식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렇게 내려놓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몰랐던 나의 욕심을 보게 하셔서 그 꿈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꿈을 다시 꾸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꿈은 내 꿈을 이루는 이루미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이 흥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꿈을 이뤄주는 예이룸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이 제 안에는 있고요. 늘 하나님이 이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거를 계속 다루세요. 평생의 과정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서 예이룸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 집단에 오셔서 막 발작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집단 상담 중에 막 발작이 일어나고 환청환시가 들려서 막 그걸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소리를 치기도 하시고 불안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자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다행히 보호자분이 동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조현병 증상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나타나기보다는 약간
1주, 2주 전부터 조현병 증상이 너무 갑자기 심해진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마침 부모님이 동행을 하셨었고, 그래서 딱 그런 증상이 있으면 제가 이분들을 일단은 안정화시켜야 돼요. 편안한 공간에다 모시고요.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물이랑 약을 드려요. 근데 약을 제가 막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 약 꼭 가져오라고 제가 얘기 드리거든요. 본인들 약을 가져오세요. 그럼 약봉투랑 약이랑 해서 제가 이렇게 꺼내드리면 그분들이 그거 탁 복용하세요. 그럼 딱 그거 복용하면 일단 마음이 안정돼요. 일단 조용하다. 일단은 물을 먹었고, 그리고 약도 먹었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한결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드리기도 하고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면 보호자분이 같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안정화가 딱 돼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발작이 있으면 이제 집에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잖아요. 저라도 제가 지금 만약에 발작을 하면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너무 이제 대견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한 부분인데, 그게 발작이 끝나고도 집에 안 가세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는 거 괜찮지 않으세요 하셔도 집에 안 가고 끝까지 집단 상담 앉아서 참여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집단 상담이 그분들께는 되게 소중한 거죠. 엄청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경북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경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서울 저 멀리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요. 그분들 토요일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상담 날인데 발작을 하고 나서도 집단 상담에 참여해서 끝까지 하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참 귀한 것들을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또 저희의 집단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이해가 되게 중요한 게요. 이분들이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 이분들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내가 환청으로 누군가가 자꾸 나를 이름을 뒤에서 불러. 그래서 자꾸 뒤를 쳐다보게 돼.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왜 쟤는 자꾸 뒤를 봐? 무섭게. 이게 되는데, 사실 이분들한테는 실제 환청이 자꾸 내 이름을 뒤에서 부르니까 누가 저희 부르면 이렇게 딱 돌아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겐 실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뒤돌아볼 수 있겠구나를 이해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조현병이 막 엄청 희한한 거를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긴 하지만요. 사실은 누구라도 그 당사자가 된다면 그럴 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날 좋아한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그 사람이 환시로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안 믿을 이유도 없죠. 사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아서 이분들을 공감할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환청을 듣는지, 어떻게 들렸는지를 들어보면 그렇구나. 이게 실제였으면 진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다라고 공감해드리죠. 이런 공감과 지지가 그분들을 심리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좀 지지체계가 갖춰진, 그러니까 저랑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제 말에 신뢰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 말대로 녹음해봤는데 진짜 안 됐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저희 엄마한테도 물어볼게요. 선생님 혹시 지금 들리는 이 소리 들려요? 근데 전 안 들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진짜 내가 환청인가? 이렇게 의심을 점점 갖게 되는 거죠. 의구심을. 그러다 보면 환청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거 어쩌면 환청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서히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뭐가 환청인지 아닌지를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제가 제일 해보고 싶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워크북입니다. 이분들 곁에 늘 함께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의 매일매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만든 워크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워크북이 엄청 파워풀한 영향을 그분들께 드리고 있거든요. 저도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워크북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도움을 드려야겠다라는 저의 하나의 또 꿈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살아있는 워크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이 워크북 펼쳐서 보면 마치 집단 상담하는 것 같아. 나 집단원 돼서 나도 같이 부캐 만들고 나도 같이 이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동질감도 느끼고 너무 좋아. 이런 거 경험해 보실 수 있게끔 그 워크북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워크북 통해서 조현병 당사자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분들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저의 또 새로운 꿈입니다.